배우겠습니다. 네. 이동생 어떻게 중국 역사 잘 모르겠어요. 아니 다 아시면서 무슨 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서 한자도 아니고 한글로 쓸 거거든요. 한글로 쓸 거고 같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잖아. 우리나라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에서 누가 통일해줬나?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이거는 몰라? 몰라. 진짜?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삼국시대에서는 신라가 우리나라를 통일했죠. 신라가 이제 후삼국으로 되고 후삼국에서는 이제 고려가 통일을 하고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가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분단이 됐죠. 가면은 처음에 중국 역사의 시작은 하나로부터 시작한다고. 근데 왜냐? 역사는 역사 시대 전을 뭐라고 하죠? 역사 시대 전을 선사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때를 뭐라고 한다? 이제 문자가 생겨나면은 그때부터 기록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역사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라부터 이제 문자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야 되나? 이 문명권이 아직도 지금 미지의 세계야. 미지의 세계야. 우리가 하라고만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하면 왜 하나, 이게 하가 여름 한자거든요. 왜 하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이니까 이게 그래도 먹고 살기 풍부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가면 약간 노는 듯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라의 문명권이 이제 나오고 하에서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은나라라고 나와요. 누나 은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형은 은나라에 대해서 아는 거 있어요? 그 다음은 주잖아요. 주죠, 그쵸? 오, 야, 그거만 예스. 선생님 어떻게 은나라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달기. 그쵸, 달기와 포사.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나라에서 두 나라 가는 그 사이죠. 왜냐면 은나라에 있는 주왕이 거랑이라는 왕이 이제 달기에 눈이 멀어서 봉화를 이렇게 막 피워가지고 그때 이제 쳐들어오면서 이제 망하는 건데 은나라가 원래 이름은 은나라가 아니에요. 은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상나라예요. 상나라인데 왜 은나라로 했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원래 조선이란 나라였는데 예를 들자면 고대 시대에 한양이란 도시를 팠으니까 그 문물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은이라는 상나라의 수도가 은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나라의 유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은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상나라다. 상나라의 문명. 그래서 상나라에서 나온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상나라에서 나온 어원. 그게 바로 상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로부터 이게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그게 남잖아. 교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상인이다. 그래서 주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상인이라고 하면은 상나라를 이제 이렇게 깔보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의 상인이 은나라에서 온 거다. 그래서 은나라는 되게 어떤 여기 뭐 세 나라 공통이지만 이제 어떤 제사문화 그런 게 많죠. 이게 뭐 예배 제사를 드리고 토기, 뭐 술 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은나라가 그런 게 많아가지고 술 먹지 말라라고 해서 주나라가 이제 성립됩니다. 근데 주나라는 우리가 고전에서 배우지만 누가 이제 문왕 해가지고 쭉 주나라가 됩니다. 주나라가 돼서 주나라도 결국엔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고 어떤 시대가 오는 거죠? 삼국시대. 춘추전국이요? 그렇죠. 춘추전국 시대가 나오죠. 춘추전국 시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고전이 어느 시대다? 춘추전국 시대. 우리가 논어 배우잖아요. 논어 배우는 게 춘추 시대다. 춘추 시대가 있고 이제 전국 시대가 있죠. 이때 나라가 최대 몇 개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그 큰 나라에 최대 몇 개 나라까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추측해보는 거잖아요. 진짜 그 땅덩어리라면 얼마까지 소화할 수 있을까? 가장 많았을 때가 150개였대. 150개 나라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거지. 지금 그 중국은 무슨 나라다? 150개 나라가 통일된 나라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이제 우리 고전에서 그 공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게 예잖아. 근데 그 예가 처절하게 무시되는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인데 이 춘추 시대 때는
얼마나 그랬냐면 자기 원래 이제 주나라의 왕 깃발을 달고 그 아래에다가 자기의 깃발을 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더 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깃발을 더 높게 달고 왕의 깃발을 내는 그만큼 뭐다? 왕의 권위가 추락된 시기. 그래도 주나라의 어떤 문화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왜 주 항상 왜 뭐 자기가 뭐 꿈을 꾸면 주왕을 만나 왜 아직도 주나라의 향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춘추 시대에는 어떤 그 나라가 셌냐면 이제 춘추 시대에는 5개 나라가 세다고. 그래서 춘추 5패란 말이 나오고 전국 시대에는 그 춘추 시대를 지나서 가장 센 나라가 7개가 나와요. 그래서 전국 칠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각축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때 전국 시대라고 하는 이 흐름 때 얼마나 비참한 사건이 많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많이 해먹은 거지. 20만 명을 생매장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럴 정도로 그 나라가 아주 서로의 인간의 목숨이 거의 뭐 동물 수준보다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통일한 나라가 등장해요. 어떤 나라죠? 한나라? 한나라? 진나라. 그렇죠. 진나라가 통일된 진나라. 그래서 진나라의 초대왕이 누구죠? 진시황. 그죠? 진시황이죠. 진시황. 왜 진시황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황제잖아요. 시가 시작하는 건데 황제인데 왜 이때부터 이제 황제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라 이전부터 어떤 말이 있었냐면 사망과 오제란 말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고대에서 이제 어떤 신들이야. 그런 신들을 합쳐서 황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황제란 말이 시작. 왜냐 중국의 최초로 통일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왜 진시황이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진시황이 어디서부터 통일했을 거예요? 진나라가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가 화북지방이고 이게 남쪽이고 여기가 삼서성 있잖아요. 진시황이 통일을 했으면 어디서부터 기반을 잡고 통일을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쪽에 했을까요? 서쪽. 그쵸, 여기에요. 네. 여기에서 이제 통일을 해서 하나하나씩 해가는 거죠. 근데 참 웃긴 게 여기가 가장 살기가 척박해요. 농사 짓기가 되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산이 많기 때문에 수비에 유리해. 수비에 유리한데 공격에 상당히 불리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통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창기 때 통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진나라가 됐고, 진나라가 이거 외워주면 좋은데, 이거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우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 서경석이 유명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말 있잖아요. 1592라고 해서 나라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똑같이 이렇게 지을 수 없는데 BC 몇 년도에 통일했을까요? 이게 221년이거든요. 이거 외워두면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왜냐면 이때부터 중국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200년 단위로 바뀌어요. 200년 단위. 200년. 그래서 이 숫자를 외워두면 편해요. BC는 뭐의 약자죠? 비포 아니? 그죠? 비포? 그래서 크라이스트. 그러면 AC도 많이 편하죠. AC 뭐 애프터 코로나도 있고 요즘에는 많이 있는데 근데 이 BC와 상대적인 게 AD죠. AD는 뭘까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우리 연도를 기입하잖아요. 이게 아노 도민인가? 뭐 이렇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로마가 이제 시작된 건데 주님의 해, 주님이 이제 태어나신 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AD 2023년인 거잖아요. AD를 생략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연호를 그렇게 쓰잖아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보다도 위에 있는 나라가 있어. 그게 어디죠? 우리가 다 서기를 쓰지만 이제 북한이 있지. 북한도 이걸 써. 북한은 쓰는데 북한은 사실 김정일하고 그 신도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북한은 뭐부터 쓸 것 같아요?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씁니다. 주체 연도가 따로 있어요. 주체 연도가 따로 있어. 김일성이 언제 태어나면 1912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주체 100 몇 년 뭐 이런 것도 나와요. 북한은 좀 약간 우리 민족이니까 이거 알아두면 재밌잖아요. 북한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연도를 표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라든지 이제 국제사회에 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서기를 써야겠죠. 왜냐면 왜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체 사상 전도 있잖아. 그거 어떻게 표시할 거야? 아니, 북한도 학문적 토론을 하려면 김일성 전 시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BC 0년은 있을까요? 이거 없어요. BC 0년 없고, 그럼 AD 0년도 없어요. BC 그러니까 BC 1년이 지나. 그러면 AD 1년이야, 그죠?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BC 1년은 몇 세기죠? 너무 학문적으로 하네.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기원전 몇 세기, 기원전 몇 세기, 뭐 기원 후 몇 세기 하잖아요. 기원전 1세기. 그치, 1세기. 그죠? 그러면 BC 221년은 기원전 몇 세기? 3세기. 3세기지, 3세기. 그죠? 그러면 3세기 말이에요, 초예요, 이게? 우리가 말초도 말하잖아요. 중세기 초. 말. 그럼 BC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말이 말. 맞죠. 그쵸. 그러면은 1592년은 몇 세기? 16세기죠. 세기 말이에요, 초예요? 16세기 말. 말이죠, 말. 그쵸. 그렇죠. 그러면 2600년도는 몇 세기예요? 7세기. 아니죠, 16세기죠. 왜? BC 1년이 1세기니까. 얘는 16세기야. 그쵸. 아직까지. 16세기, 이제, 그러니까 16세기, 그러니까 16세기지. 그러니까 17세기. 아니, 16세기가 맞아, 16세기. 왜냐면 D가 1년이니까. 그러니까 1601년부터 17세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2000년도 때 기사를 보니까 2000년도가 그럼 몇 세기? 2000년도가? 20세기. 20세기인데 이때 21세기가 된다고 광고를 무지하게 많이 하셨대. 세계의 개념을 모르는 거지. 하여튼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할 때 몇 세기 말이야, 몇 세기 초냐 하면 이런 게 딱 그려지는데 그냥 공부하다 보면 이게 좀 잘 모르지만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왜냐면 역사는 거의 100년 단위잖아요. 100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가고 근데 진시황이 몇 년 못 가서 죽죠. 안 돼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나죠? 혼란이 되고 이때 두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방과 항우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초간지라고 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누가 이긴다? 유방이 이기죠. 유방. 한나라가 이기죠. 그래서 뭐가 통일하죠? 한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한이 통일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맥락적으로 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조선이 멸망하죠. 이만 조선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4가지의 군을 세웁니다. 그게 한사군을 세우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가면 그게 거기서 거기 이제 낭랑군, 임둔번, 현도번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한 거예요. 사실 쉽게 생각하자면 그 중에서 유명한 군이 뭐죠? 낭랑군이죠. 그 낭랑군에서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뭐가 있죠? 호동왕자와 낭랑공주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낭랑공주가 북을 찢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북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낭랑군이 이제 고구려한테 먹히고 이제 그때부터 고구려가 이제 그 그러니까 중원이라고 보다 이제 북방을 잡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식민지였던 것도 있었던 것도 아는 거니까 이걸 세우고 그래서 한이 이제 한 200년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200년이 가요. 근데 그 200년에 있는 사이에 앞에 한을 전한 그 한의 뒤에 한을 후한이라고 해요. 그 사이에 신나라라고 있는데 이게 중국 역사에서는 아주 몇 년 안 되고 이렇게 급격하게 개혁하려다 보니까 망한 나라예요. 그래서 신나라 같은 그러니까 중국어로 신나라가 되게 안 좋은 의미지. 그래서 후한이 되고 후한이도 이제 망합니다. 200년 후에 망해요. 그래서 뭐가 나오죠 그때? 그죠, 삼국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방을 이은 영웅 중에 한 명이 유비. 그 다음에 3명의 영웅이 조조. 그 다음에 선권 이겠죠. 그래서 삼국지가 되는 거예요. 삼국지가 되고 이 삼국지를 누가 통일하죠? 이거 꽝부터. 그렇죠. 사마씨 가문이 사실은 이제 위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위나라가인 조조가 세워서 위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의 세력을 잡고 거기에서 위나라의 사마씨가 위나라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뭘 세운다?
또 진을 세워요.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진나라는 많이 안 가. 그래서 진나라가 이제 패퇴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한테 패퇴를 하냐? 그러니까 위에 이제 오랑캐가 침략을 하는데 이 오랑캐를 우리나라 한자어로 호라고요. 호. 그 우리나라의 그 오랑캐가 이게 오랑캐 호자거든요. 이게 그 호자인데 이게 호자인데 여기다 물수변을 붙이면은 이게 또 오랑캐 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진나라가 밀려요. 그래서 이걸 동진이라고 하고 오랑캐는 그 중앙집권 체제가 아니에요. 그 중앙집권 체제 최초로 만든 사람이 징기스칸이에요. 중앙집권 체제를. 그래서 얘네들은 쳐들어올 때도 5개의 부족이 와. 5호. 그래서 5호가 와요. 5개의 부족이 왔는데 이 5개의 부족이 5개의 나라를 세웠을까? 그러니까 오랑캐는 항상 분열이 되는 게 중앙집권 체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몇 개의 나라가 되냐면 16개를 세워요. 16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는 5개가 왔는데 그 5개의 부족이 16개의 나라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5호 16국이라고 해서 이때가 가장 중국 역사가 완전히 어떤 시대다? 개 같은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지저분한 시대가 돼요. 근데 이 짧은 격변의 시기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이제 동진이 이제 나중에는 남쪽으로 아예 밀려서 남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진 남북조. 그러니까 여기가 남조, 남진이 아니야? 남조, 여기가 북조가 돼요. 얘를 줄여서 위진 남북조가 됩니다. 위진 남북조가 되고, 그럼 이 혼란을 또 통일을 해요. 중국은 분열과 통일을. 이걸 또 누가 통일하죠? 그쵸, 수나라가 통일하죠. 그러니까 수나라가 사실 어마어마한 나라인 거야. 그래서 수나라가 무슨 일을 하죠? 대우나를 파요. 대우나.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대우나라는 게 전 세계 공용어야. 대우나가 운하의 길이가 얼마일 것 같아요? 대우나인데 우리 그냥 말하면 큰 운하구나라 생각하지만 대우나의 사이즈를 알아야 되잖아. 중국 놈들은 사이즈가 다르잖아. 대우나가 우리 킬로로 하면 2,700km래요. 그 당시에 그 서들고 2,700km를 판 거야. 우리나라가 부산하고 서울에가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460 몇 킬로거든요. 거의 서울하고 부산의 거리에 되는 6배에 달하는 운하를 만든 거야. 이거 조선 농민들이 이거 거의 중국 농민들은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기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수가 이제 망하고 뭐가 생기죠? 바로 거의 당이 생겨. 당. 그래서 합쳐서 보통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당이라 얘기하고 당이 이제 또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당이 망해요. 당이 망해서 뭐가 되죠? 아니지. 당이 망해서. 자, 당이 망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당이 우리나라에게 또 영향을 끼쳐요. 당나라가 뭘 개입을 하죠? 우리나라 때? 삼국을 통일할 때 개입하잖아. 나당 전쟁을 일으키잖아. 근데 당나라도 똑같이 해. 이게 다르잖아. 한나라가 뭐 세웠죠? 한사군을 세웠잖아. 낙랑본, 임둔본, 현도본.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똑같이 얘네도 세워. 이게 참 신기해. 우리나라의 일본은 조선 총독부 하나를 세웠지만 중국은 4개, 3개 이렇게 세웠네. 그러니까 지략적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영화를 보면 안동도호부라는 말도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도독부를 2개 세우고 도호부를 하나를 세워요. 이건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안동도호부라고 해서 고구려를 통치하는 기관을 하나 만들고 웅진도독부라고 해가지고 백제를 통치하는 걸 만들고 계린도독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신라를 통치하려고 만들어. 이 3가지를 세워서 그거를 누가 나중에 이제 이제 신라가 이제 고구려 유목민족과 백제 유목민족을 밀어서 물리치죠. 결국 우리나라는 항상 식민지가 됐다가 물리쳤다가 하는데 이때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송나라야, 송나라. 송나라 때부터 뭐가 하냐? 과거 시험을 보는 거야. 과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송이 이제 얼마 안 나서 송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보다 보니까 물을 중시하는 거, 그러니까 물을 별로 경시하고 문을 중시하다 보니까 북방 민족에게 항상 밀리죠. 그러니까 밀리니까 처음에 어느 나라한테 밀리냐면 요 나라한테 밀려요. 요 나라가 이제 거란. 그 다음에 요 나라가 이제 해도 싸워서 이기니까 이제 여진족도 옵니다.
여진이 무슨 나라죠? 금나라. 얘네들이 나라를 세웠다. 뭐예요? 중앙집권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센 중앙집권이 나왔는데 그게 뭐다? 이 칭기즈칸의 원나라예요. 그래서 송나라 다음에 원이 나오는 거예요. 원. 근데 원나라도 얼마 안 가서 이제 또 부패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나라가 명이 나오는 명나라. 명이 나오고 명나라도 이제 얼마 안 가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청나라가 나오죠. 청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가 나온 다음에 순원이 개혁을 하고 그 중간에 위안스카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다음에 청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균열이 돼서 또 무슨 나라가 되죠? 중화민국이 돼요. 민국. 이게 중요해. 왜? 중화민국에서 뭐 갖고 온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민국? 대한민국. 이 민국자 갖고 온 거예요. 우리나라 임시정부 어디 있었죠? 상해 임시정부 있어.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국은 어디서 갖고 왔다? 중화민국에서 갖고 왔다는 썰이 있지만 이게 가장 강력해요. 그 다음에 중화민국이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우잖아요. 마오쩌둥하고 장개석이가 싸우는데 싸워서 누가 이기죠? 마오쩌둥이죠. 그래서 인민군이 이겼잖아. 그래서 들어가요? 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맞다서 북한이 뭘 세웠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 역사인데 깔끔하게 나라만 봤어요. 왜냐면 이 흐름을 알면 중국이 확 들어와요. 중국은 분열과 통일을 매독을 하고 지금도 결국 이 역사가 반복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결국 뭐가 되다? 분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뭘 중시하다? 분열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분열을 안 익히려면 했던 짓이 항상 뭐다? 전쟁이다. 그래서 대만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먹으면 항상 뭘 세운다? 식민지를 통치기관을 세우고 우리나라는 그걸 물리치는 과정에서 역사가 반복됐다. 이게 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해줄 주제는 뭐냐면 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인물들을 볼 거예요. 인물들을 보고 그 인물의 역사적 과정에서 그 심리들을 보고 이게 중국 역사를 한번 쭉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예요. 중국을 빼놓고 우리나라를 알 수 있다?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명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의 대략적인 우리가 키포인트 아주 작은 건 아니더라도 하나하나씩을 짚어가면은 그 안에서 인간의 심리와 어떻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고를 했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오늘 여기까지는 중국에 있는 흐름을 쭉 봤고 이거만 보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다음에 하나하나씩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